생체재료학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전 시의과 김범준입니다. 논문의 제목은 기질의 탄성력이 줄기세포의 개통 분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입니다. 서론입니다. MSC는 수정란이 분열하여 생긴 중배엽에서 분화된 연골, 골조직, 지방조직, 골수의 기질 등에 존재하는 줄기세포를 의미합니다. MSC는 줄기세포능과 자기 재생능을 유지하고 있고 다양한 간엽 조직으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세포입니다. MSC는 어떻게 분화시키느냐에 따라 조직재생, 생체재료 생산, 신경계 질환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 가능한 세포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MSC는 어떤 기작에 의해 분화되는지, 어떠한 요인들이 분화에 영향을 미치는지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수업 시간에 읽은 논문은 세포의 기질의 탄성력이 MSC의 분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좀 더 조사하고 발표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서론입니다. 그림은 세포의 기질을 인지하는 단백질 복합체를 나타낸 것인데 크게 보면 세 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액틴, 마이오신, 국소접착, 인테그린인데요. 액틴과 마이오신은 국소접착, 포컬 어디션을 통해 인테그린과 이어져 있는데 마이오신이 ATP를 사용해 액틴을 움직이게 되면 이어져 있는 인테그린 역시 움직이게 됩니다. 이때 인테그린은 세포의 기질의 탄성력을 측정하는 리셉터처럼 작용하게 되고 이를 통해 세포는 세포의 기질을 인지하게 됩니다. 첫 번째 실험을 먼저 살펴보면 A는 조직의 미세 환경의 탄성력, B는 다양한 탄성력에 따른 MSC의 모습, C는 다양한 탄성력에 따른 mRNA에서의 분화 정도와 블레비스테틴을 처리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B의 그림은 0.1에서 1kPa 사이에서는 이렇게, 8에서 17에서는 가운데, 25에서 40에서 가장 오른쪽 3개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그림은 각각 4시간, 24시간, 96시간 동안 그 해당 기질의 탄성력 하에 존재하게 했을 때 MSC가 어떻게 모양이 변하는지 살펴보게 되는 자료입니다. 먼저 첫 번째 맨 왼쪽 그림을 보면 가지가 쳐져 있는 부분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는 마치 신경세포의 모습과 비슷한 느낌이고 8에서 17 사이에서는 방추 모양의 늘어진 근육세포와 비슷한 모습을 볼 수 있고 25에서 40 사이에는 이렇게 좀 펴져 있는 골세포와 비슷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MSC 요 그림을 그래프로 나타낸 건데 여기 브랜치, 즉 가지 쳐져 있는 부분은 0.1에서 1에서 가장 많고 10으로 갈수록 점점 줄어드는 MSC의 경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뉴런 역시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뉴런은 신경세포로 이미 분화된 세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스핀들, 방추 모양 역시 MSC는 요 8에서 17 사이 한 11, 2쯤 돼 보이는 탄성력 하에서 가장 높은 그 밀도를 보이고 있고요. 이는 마이오블라스트 역시 비슷한 경향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C를 살펴보면 0.1에서 1 이 사이의 탄성력 하에서는 신경세포의 분화에 관여하는 유전자들의 분화도가 가장 높았고 11에서는 근육세포의 분화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 요인들, 그리고 34에서는 골세포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 요인들이 가장 많이 분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발현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블레비스테틴을 처리했을 경우에는 그 경향성을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워지는데 그 이유는 블레비스테틴의 경우는 마이오신이 ATP를 이용하여 액틴을 당기는 과정을 방해하는 물질로서 세포 외 기질의 탄성력을 MSC가 인지하지 못하게 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이 세포의 그 기질의 탄성력에 따른 분화 정도를 알아보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두 번째 실험입니다. ABC는 신경세포에 존재하는 단백질을 형광염색하고 웨스턴 블롯을 통해 조사하였고 DEF는 뼈에 존재하는 단백질을 형광염색하여 조사하였습니다. 먼저 A의 경우 이 베타3 튜블린과 NFH의 경우 가지가 쳐져 있는 신경세포에 존재하는 단백질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B는 역시 이 신경세포들은 소프트한 젤에서 오래 놔둘수록 이러한 신경세포에 존재하는 단백질이 가장 많이 MSC에서도 검출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C도 똑같지만 0.1에서 1 사이의 탄성력 하에서 위와 같은 단백질들이 가장 형광도가 높게 나타났다. 형광 염색했을 때 가장 형광도가 높아서
가장 많은 양이 많이 나왔고, 위에 있는 이 부분은 웨스턴 블롯을 통해 단백질을 직접 검출한 부분인데, 역시 0.1에서 1 사이에서 이 신경세포에 존재하는 단백질들이 가장 많이 검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D의 경우는 이제 뼈 MSC가 이제 그 골세포로 어떻게 그 분화해 나가는지 과정에 따라 과정을 이제 설명한 모식도입니다. 그리고 여기 형광물질은 여기에 이렇게 발리기 때문에 이 형광물질이 이제 검출되는 부분이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뼈의 이제 탄성보다는 조금 더 약한데, 그 이유는 이제 여기 이미 이 과정을 거쳐서 실제로 더 굳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의 경우는 뼈 세포에 존재하는 단백질 오스테오칼신을 형광 염색한 것이고요. 이때 F는 이제 기질의 이제 두꺼움 정도에 따른 이제 빈도를 측정한 것이고, G의 경우 역시 아까 보았듯이 약 한 34 정도 킬로파스칼 정도에서 가장 높은 빈도의 형광 염색 물질이 보이게 됩니다. 실험 3번입니다. 실험 3번 역시 베타3 튜블린은 신경세포와 관련된 단백질, 마이오딘은 근육세포와 관련된 단백질, CBF 알파1은 이제 뼈세포와 관련된 단백질인데, 이 역시 형광 염색이 0.1과 1 사이에서는 베타3 튜블린이, 8에서 17 사이에서는 마이오디가, 25에서 40 사이에서는 뼈세포에 존재하는 단백질이 가장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 C2C12는 이제 마우스의 근육세포, 그리고 HFOB는 그 사람에서 유래된 이제 뼈세포인데요. 이에 따른 이제 그 유전자들 역시 11 정도의 세포 탄성력에서는 이 그 근육세포가 가장 많이 발현이 되고, 34에서는 뼈세포가 좀 더 많이 발현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C의 경우를 잘 살펴보게 되면 이제 세포의 탄성력에 따른 이제 형광물질의 검출 정도를 나타낸 그림인데, 차근차근 살펴보게 되면 역시 이제 NFH 신경과 관련된 단백질은 보다 낮은 기질 탄성력에서, 중간 정도 탄성력에서는 근육과 관련된 마이오디, 가장 큰 탄성력에서는 뼈와 관련된 CBF 알파1, 요 단백질이 이렇게 검출이 많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블레비스테틴을 처리했을 때는 역시 세포 그 기질에 따른 형광도를 측정하기는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비슷한 곡선을 유지하고 있지만 점선인 HFOB에서는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이미 뼈세포로 분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근육세포의 경우 역시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검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험 4번입니다. 실험 4번의 경우도 이제 비슷하지만, 먼저 ABDE는 각 세포에서 미디어의 영향과 형광 단백질의 검출에 관한 자료이고, C는 이를 웨스턴 블롯을 통해 단백질을 검출한 것입니다. 이를 A부터 잘 살펴보게 되면 이제 MSC의 경우 이렇게 이 모양을 띠게 되고, 앞에서 본 것처럼 블레비스테틴을 처리하면 역시 세포의 기질에 따른 형광도를 검출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근데 이때 MSC 이제 C2 MSC와 여기는 이제 근육세포를 유도하게 하는 미디어에 집어넣게 되면 좀 더 형광도가 높아져서 형광물질이 조금 더 단백질이 많아지는 것을 마이오디 단백질이 많아지는 것을 살펴볼 수 있으며, C2C12의 경우에는 이미 근육세포로 분화된 세포이기 때문에 역시 형광물질이 상당히 많이 검출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B 역시 마찬가지인데, MSC의 경우 이 정도, 그리고 이제 뼈로 이제 뼈를 유도하게 되는 미디어에 집어넣으면 조금 더 올라간 모습, 그리고 이미 뼈로 분화된 세포의 경우 형광물질이 가장 높게 검출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D와 E는 이 미디어의 변화에 따른 이제 분화 정도의 변화인데요. 이를 살펴보게 되면 먼저 굉장히 낮은 기질 수준에서 담궈 놓고 있으면
당연하고도 베타3 튜블린의 이제 양이 올라갑니다. 신경세포와 관련된 단백질 양이 올라가다가 이제 기질을 이 근육세포가 유도되게 되는 미디어로 바꾸게 돼 버리면, 일찍 바꾸면 베타3 튜블린의 양이 많이 줄어들게 되지만 조금 늦게 바꾸게 되면 베타3 튜블린의 양이 조금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마이오디도 마찬가지로 일찍 바꾸게 되면 금방 빠르게 근육세포로 분화를 그 경로를 틀지만, 역시 조금 늦게 바꾸게 되면 근육세포로 변화하는 변화가 어느 정도 별로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밑에 그림 역시 이 마이오디를 CBF 알파1으로 바꾼 것에 불구하고 비슷한 내용을 띠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무래도 이 신경세포와 근육세포보다는 신경세포와 뼈세포가 훨씬 더 그 세포의 탄성력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발현이 좀 어렵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의 경우는 웨스턴 블롯을 통해 단백질을 검출한 내용입니다. 이도 잘 살펴보게 되면 MSC는 이렇게 관찰된다면, MSC의 이제 추가적인 미디어 그 성장 그 분화 촉진 인자를 집어넣게 되면 조금 더 많은 단백질이, 그리고 그 아예 분화된 세포의 경우에는 가장 많은 단백질이 검출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실험입니다. A는 마이오신 단백질들의 유전자 분화를 나타낸 자료이고, B는 다양한 조건에서 웨스턴 블롯을 시행해 검출한 논머슬 마이오신을 비롯한 단백질들이며, C는 다양한 기질과 미디어 하에서 NMM 단백질의 형광 검출도입니다. A를 먼저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이제 마이오신 단백질들의 유전자 분화는 어느 정도 이렇게 경향성을 띠고 있는데, 블레비스타틴을 처리하게 되면 그 경향성이 상당히 옅어지게 됩니다. 경향성은 당연하게도 조금 더 그 기질 탄성력이 조금 커지면 커질수록, 그 한 약 8에서 17, 그 정도 사이에 있을수록 분화가 좀 많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B의 경우는 이제 MSC에서는 그 해당 단백질들이 이렇게 검출되는데, 여기서 이 아래에 있는 4개의 경우는 이미 해본 거기 때문에 위에 3개 NMM 단백질에 대한 검출을 잘 살펴보면, 그냥 중간역 그 MSC에서는 잘 검출이 됐다면 블레비스타틴이나 ML7을 처리하게 되면 이 역시 그 잘 검출되지 않는데, 이는 블레비스타틴과 ML7이 그 마이오신의 이 논머슬 마이오신들의 이제 생성을 좀 억제해서 그 세포의 기질을 인지하지 못하게끔 만들기 때문에 웨스턴 블롯을 통해서도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C의 경우는 이제 MSC나 아니면 이제 그 근육세포를 유도하는 미디어나 아니면 뼈세포를 유도하는 미디어 어디에 집어넣든 별 차이 없이 그 NMM 이제 BA2B의 경우에는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위와 같은 다양한 실험들은 MSC의 분화 양상을 유전자, 단백질 차원에서 분석하고 수치화한 자료들입니다. 이를 통해 MSC의 분화에는 다양한 인자들이 영향을 미치지만, 그 중에서도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의 엘라스티시티가 MSC의 분화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고, 블레비스타틴이나 ML7을 통해 마이오신의 기작을 방해해 MSC의 분화를 억제하거나 조절하는 것 또한 역시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